아저씨 제발 살살 눌러주세요. 너무 젖어서 감당이 안 돼요. 어둠이 드리운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순간순간 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거친 손길이 버튼 위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눌릴 때마다 기계가 내는 금소금과 함께 제 심장은 2배로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곧 될 겁니다. 수리공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저는 불안과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겨우 속삭였습니다. 제발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살살 좀. 그 순간만큼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악몽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윤정, 올해 39.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공사 현장에 장기 파견을 나가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낡은 아파트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비가 오면 주차장은 금세 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늘 삐걱거렸고, 버튼은 닳아 윤기가 돌았으며 눌렀을 때는 축축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웃들은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한번 큰 사고 나겠다. 관리실은 뭐 하는 거야? 그런 말만 오갔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불안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갈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와 생활비에 치여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집은 고요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스치듯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할 뿐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에 섞이기 힘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옆집 강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할머니는 늘 마당에 화분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윤정씨, 오늘도 바쁘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난 늘 옆집에 있으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끔은 숨막히는 제 삶의 작은 위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잠시, 그날 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철문 사이로 바깥 불빛이 아득하게 비쳤고, 좁은 공간 안은 금세 숨막히는 듯 답답해졌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걸자 곧 엘리베이터 수리공이 올라올 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 굵은 팔뚝, 손에는 기름때가 묻은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한번 훑어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버튼이 완전히 젖어버렸네요.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꽉 눌러야 움직일 겁니다. 그는 굵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여러 번 힘주어 눌렀습니다. 딸깍딸깍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살살 좀 눌러주세요. 그 말에 그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살 눌러서는 절대 안 되죠. 이건 세게 깊숙이 눌러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는 자주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멀쩡해 보이는데도 점검 좀 해야겠다면서 저녁마다 나타나 계단참에 서 있었습니다. 늦은 밤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수리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시선,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던지는 농담. 아주머니, 밤마다 혼자 다니기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까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오래도록 등을 따라붙었습니다.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건 남편의 부재였습니다. 그는 지방 현장에서 한 달 넘게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돈 벌어야지. 전화기 너머의 무심한 목소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불안한 기색을 내비칠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잠글 때마다 계단참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심장은 미친 듯 뛰곤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버튼이 또 말을 안 들어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버튼을 눌렀지만 그의 시선은 버튼이 아니라 제 손, 더 나아가 제 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역시 아주머니 손길이 닿으니까 반응이 오네요. 그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저 바빠서 가봐야 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곁에 있으면 일도 더 잘 되는데. 이웃들에게 은근히 말을 흘려봤습니다. 혹시 그 수리공 자주 오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일하는 거겠지. 괜한 오해하지 마. 요즘 세상에 사람 믿고 살아야지.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내 두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조차 무서워.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치 제 일상을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저녁 퇴근길에도 언제나 어딘가에 서 있다가 제 시선을 훔쳐갔습니다. 아주머니, 또 뵙네요. 엘리베이터는 오늘도 말썽이네요. 제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는 일부러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피했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그의 웃음소리는 등골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관리실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왜 같은 수리공이 계속 오는 거죠? 다른 업체는 없나요? 그러나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단지 전속이에요. 오래 일해서 믿을만합니다. 괜한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웃에게도 털어놨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못 느끼셨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웃음뿐이었습니다. 하,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겠어요? 윤정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고립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네요. 따님도 참 예쁘네요. 그는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만하시죠. 늦었으니 저희 올라가야겠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아주머니랑 오래 볼 사이니까.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뒤에도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복도 끝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하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만 노린 엘리베이터 수리공 검거. 기사 속 사진은 다행히 다른 지역이었지만 그 범죄 수법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무너질 수는 없어.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버텨야 해.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에 녹음 어플을 설치하고 주머니 속에 늘 켜둔 채 생활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불쾌한 농담, 불쑥 다가와 던지는 협박 섞인 말들. 하나하나 제 손에 기록으로 쌓여갔습니다. 옆집 강 할머니에게도 은근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또 오면 시간 좀 적어주실래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제 말을 들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볼게.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떠는 대신 그의 모든 발자취를 기록하고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단참에서 저를 향한 그의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머지않아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걸.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화분이 옆으로 쓰러져 있고 우편함에 넣어둔 편지가 이상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곧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가 내 삶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걸. 저는 녹음뿐만 아니라 작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장식장 사이, 가방 속, 그리고 주머니 안. 그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더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쥔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강 할머니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윤정 씨, 내가 이상한 걸 봤어. 그 사람이 밤마다 내 집 앞에 서 있더라고.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기록해둔 거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내 두려움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증거 꼭 필요했어요.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아주머니. 기다리다 지칠 뻔했어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일이 좀 많았네요. 주머니 속 카메라가 작동하는 걸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가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쿵쿵 울렸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더 가까이 와라. 이제 내가 덫에 걸릴 차례야. 밤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방 앞에 서서 온몸으로 문을 가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수십 개가 쌓였고 할머니의 수첩은 사건의 흐름을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든 흔적을 제 손에 남겨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실과 경찰에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수리공이 제 집 앞에 계속 찾아옵니다. 이번엔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의 조명을 일부러 희미하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 작은 카메라를 작동시킨 채 딸아이와 함께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찰칵. 현관 앞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흔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제가 왔어요. 숨을 죽이고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또렷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리 대기하던 경찰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는 당황해 뒤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오해야. 난 그냥 고치러 온 거라고. 하지만 제 손에 쥔 녹음기 속 그의 목소리가 그의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서 그는 다시 저를 마주했습니다. 변호사는 억지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피해자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의 음흉한 대사들, 옆집 할머니가 기록한 출입시간, 그리고 현관 앞 카메라에 찍힌 장면까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명백합니다.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공포가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제 목소리가 드디어 세상에 증명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뒤늦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윤정씨. 그때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말 용감하셨어요. 혼자서 그걸 다 버티다니.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특히 옆집 강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용기가 결국 이겨낸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파트는 여전히 위험했을 거야. 밤이 깊어 엘리베이터가 고요히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운 아저씨 안 오는 거지? 아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젠 안 와. 엄마가 끝까지 지켜냈으니까.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둠이 다가와도 절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렇게 두려운 순간을 맞닥뜨린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피해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